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독감이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감은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폐렴이나 천식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와 함께 이 독감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주변에도 이 감기나 독감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는데요. 이 최근에 감기나 독감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은 환자 어느 정도로 늘어났는지 궁금하거든요. 최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이 독감 유사 환자 수가 일주일 사이에 약 3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역마다 지금 현재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환자를 보니까 동시에 이제 감기 환자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기온차가 심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콧물이나 기침, 가래에 많이 호소하고요. 아마 감기 환자는 예전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독감 환자는 일주일 동안 30%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감기 환자는 예년과 비슷한 상황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일반 감기와 독감의 증상이 언뜻해서는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독감과 감기는 기침이나 가래, 콧물 등 증상이 유사하지만 독감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감기와는 다릅니다. 보통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이런 고열이 나면서 오한 또는 몸살이나 두통이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심할 경우에는 폐렴이나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제 독감의 경우에도 가벼운 감기처럼 증상이 경미하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가볍다고 해서 무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감기와 독감은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증상도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난해와 달리 올해 유행할 독감의 특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요즘에는 날씨가 많이 좀 예년에 비해서 따뜻해지면서 네. 이런 독감이 유행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겨울에 이제 한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지만 아마 내년 봄이나 개학까지도 아마 유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오랫동안 독감이 유행을 할 듯 보이는데 이렇게 고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독감의 경우에는 우선 고열이 나는데요. 오한과 몸살과 같은 독감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또 근처에 이런 독감 유사 환자가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 독감에 가셔서 일단 독감에 대한 인플루엔자 검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보통 간단하게 시행을 할 수 있고 15분 정도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심할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어보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병원을 빨리 찾아가 보는 게 무엇보다 좀 급한 일인 것 같고 또 충분히 물을 마시고 좀 쉬는 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독감 증상이 나타났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현재 이런 인플루엔자 접종을 50세 이상, 5세 이하 또는 만성질환자나 임산부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현재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감이 무서운 이유가 이런 바이러스 치료를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감기와는 좀 다르고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이런 소아나 노인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폐렴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가장 큰 문제고요. 특히 이제 이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는 외부 침입에 대해서 몸의 면역 체계가 쉽게 무너지고 폐렴뿐만 아니라 폐혈증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심할 경우는 사망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50세 이상 5세 이하의 영유아나 혹은 어르신분들은 기침이나 고열 이런 경우에는 직접 바로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방 접종을 하면 이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약 60%에서 90% 정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100%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마다 유행하는 인플루엔자의 아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표면에 있는 항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보통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런 항원 변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네. 크고 작은 항원 변이가 매년 일어나지만 또 지속적으로 작은 변이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한다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저희가 보통 예방 접종을 할 때는
가장 오래 유행할 것들을 대해서 미리 작년도에 예상을 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보호 효과는 있습니다. 네, 뭐 100% 완벽하게 이 독감을 막진 못해도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 독감을 좀 피해가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고 12월 이제 한겨울이거든요. 뭐 다른 분들께서는 예방 접종 지금 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독감 예방 접종은 하고 난 후에 언제부터 효력이 나타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독감은 주로 11월에서 12월에 유행을 하고 겨울을 지나서 초봄까지 유행할 수 있습니다. 그 독감을 맞은 뒤에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방어 상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한 보통 9월부터 12월 사이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요즘에는 이런 독감의 유행이 좀 늦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맞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 주사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독감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또 올겨울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요령도 전해주시죠. 언제나 그렇듯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고 기침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외부 사람과 접촉이 많은 직업이라고 한다면 꼭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송년회 등이 많아서 굉장히 무리하기 쉬운데요. 이런 감기나 독감 유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잘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또 마스크 생활하시고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다면 예방 주사 꼭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독감이던 감기던 이 기침이나 고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원에 즉시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흔히 독감하면 독한 감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이 예방 접종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백신만으로 독감을 완벽하게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평소 위생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